나라를 지극히 걱정하시는 애국 시민 그리고 해외에서 이 방송을 시청하고 계신 해외 동포 여러분, 저는 오늘 오전 12시에 광화문 광장, 이른바 이승만 광장에서 예정됐던 후보 단일화 추진위 기자회견장에 참석했습니다. 그 참석하는 길에 그 광장 주변 여러 곳에 어떤 현수막이 걸려 있는가 하면 조선일보, 동아일보, 중앙일보를 폐간하라, 조중동을 폐간하라, 반민족적 신문사를 폐간하라 하는 프랑카드가 여러 군데에 걸려 있었어요. 광장을 그냥 에워싸듯이 걸려 있는 걸 보고 순간 섬뜩한 생각이 들었습니다. 문재인 정권에 이어서 이재명 정권이 탄생한다고 한다면 아마 이재명은 저 프랑카드대로 반드시 하고 말 것이다. 그럴 사람이다. 이런 공포와 두려움이 순간에 있었습니다만은, 그러나 그 광장, 저 경복궁 광화문 쪽으로 내다본 그 광장은 경찰이 막아서 우리가 거기를 점령하지 못했지만은 3년 전 10월 3일 그 광장에 단군 일회에 100만 명이 모여서 문재인 정권에 저항을 했어요. 코로나만 아니었더라면 작년 재작년에 이미 정권은 퇴진시킬 수가 있는데 그 물 밑으로 흐르는 도도한 들끓는 민심은 사그라들지 않았을 것이다. 그래서 저는 목이 메어 얘기를 했습니다. 광장이여, 광장이여 일어서라, 광장이여 일어서라. 3월 9일 광장이여 일어서라. 하늘이여 광장이 일어서도록 해달라. 저들이 이것을 경찰력으로 막는다 하더라도 이를 뚫고 우리의 들끓는 민심을 광화문 광장에서 폭발시키게 해달라. 저는 그렇게 외치고 올 이 자리에 왔습니다. 지난 5년 동안 문재인 정권은 무슨 짓을 했는지 여러분 다 잘 아실 것입니다. 그가 취임 초에 헌법에 약속한 공약 하나도 지켜지 않았다 하는 건 제가 여러 차례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 5년 동안 취임하는 순간부터 유엔의 북한에 대한 제재를 해제해달라, 종전선언에 협력해달라, 이거 마치 김정은의 대변인처럼 유엔에서 그리고 미국에서 구라파 여러 나라에 가가지고 이걸 읍소하듯이 5년 동안 외쳐대고 북핵 문제와 북한의 탄도미사일 개발에 대해서는 입도 뻥끗 안 하고 5년이 지나는 사이에 김정은은 안심하고 핵을 개발해서 핵탄도 80개 이상, 그리고 지난 1월 한 달 동안에 7차례 이게 개발된 미사일을 발사해서 미국 영인 괌도까지 도달할 수 있는 것을 과시했고, 일본과 한반도는 완전히 그들의 사정 권한에 들어가도록 이런 고도화된 기술을 개발하도록 시간을 벌어준 것이 누구냐? 문재인이다, 문재인. 그러니까 그는 대한민국 대통령으로서 자유민주 질서를 지켜야 할 국가 원수인 대통령 책무를 방기하고 직무를 포기함으로써 김정은에게 그러한 기회를 주고, 그래하여 서울 오는 꽃길을 놓아주는 초석을 다져서 드디어는 광화문 광장에 조선일보, 동아일보, 중앙일보를 폐간하라 하는 프랑카드가 버젓이 나설 정도가 됐. 이재명이가 당선되면 그날부터 그 광화문 광장에 김정은이여 빨리 와라 하는 프랑카드가 여러분 안 붙을 것 같습니까? 자, 이런 종북 주사파 친 김정은 정권은 문재인 정권 시대로 끝장을 내야 돼. 그런데 그를 승계하고 그리고 대통령이 되겠다고 악을 빠락빠락 쓴, 악을 빠락빠락 쓴 악령의 이게 시인 뜻한 이 이재명이 지금 쏟아내는 말들을 보면 공포심을 느낄 정도입니다. 그는 문재인 대통령보다도 더 지독한 종북 주사파 친 김정은적 태도와 자세를 가지고 있는 사람입니다. 1.
48년 8월 15일 대한민국 정부 수립은 이승만이 미국의 괴뢰로서 친일파와 결탁하여 수립된 정당성이 없는 정권으로서 더럽게 출발한 정권이라고 얘기해. 더럽게 출발한 정권이에요. 북한은 민족 정통성에 입각한 정부다. 뒷말은 그거지요. 더럽게 출발한 정권. 그러니까 이 더러운 정권과 미국과의 관계 끊어도 그만이다. 전시작전권 그냥 해소하면 된다. 무슨 조건이 필요하냐. 지금 그러고 있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한미동맹 깨겠다는 겁니다. 그러면 이 천지가 어떻게 되느냐. 그냥 고스란히 김정은이 꽃길을 확실히 그 임기 중반쯤은 서울로 오게 하고 그래야 광화문에 있는 미국 대사관도 쫓아내고 그리고 평택에 있는 미군 기지도 포위해가고 철수하라고는 압력을 가해지는 이런 판이 되고 말 것입니다. 이런 이재명이가 그러면 그 부분을 떼고 그럼 대통령 자격이 있느냐? 아니지요. 아니지요. 전과 사범 그 중에 아주 핵심적인 것은 무고죄가 있어. 무고죄는 뭔가 하면 엉뚱한 사람의 죄를 뒤집어 씌워서 처벌해달라고 수사기관에 고발하는 사건. 이게 이 사람 전문가입니다. 자기와 관련된 걸 전부 생터집자가 덮어 씌우고 전과 사범 요것만 하더라도 미국이나 일본 같으면 대통령이나 수상 후보가 될 수 없는데 이것만 갖고도 대한민국의 국가본수가 어찌 될 수 있느냐 이게. 거기다가 대장동 게이트, 이재명 게이트는 그가 현행범이에요. 현행범. 그의 공범들은 매주 월요일 1월 10일부터 재판이 진행되고 있고 최고 공범, 최고 주범, 핵심점 주범은 밖에 나돌아다니면서 대통령 하겠다 그러다가 어랍쇼 최근에 이르르는 내가 이번에 대통령 되지 않으면 없는 죄를 만들어 가지고 나를 감옥에 보낼 것이다. 없는 죄를 만드는 것이 아니라 있는 죄로 너는 감옥을 갈 수밖에 없다. 이 이재명아. 없는 죄를 왜 만들어? 있는 죄, 너 공범들 재판받고 있는데 다 자백했지 않나? 네 소행이라고 있는 죄로 너는 감옥에 갈 것이다. 이걸 알기 때문에 울며 불며 손수건으로 막 얼굴에 이게 눈물 침물이 범벅이 돼가지고 막 6분 동안 연설 중에 내가 이번에 대통령 당선되지 않으면 나는 감옥에 간다. 나를 감옥에 안 보내려면 나를 당선시켜달라. 여러분, 그게 현혹된 국민이 35% 내외입니다. 이런 악력의 시이고 대통령 자격도 없고 이게 눈물이 범벅이 돼서 내가 대통령 안 되면 감옥에 가니까 표를 찍어달라고 하는 이 전 세계 우선거리가 된 집권당 여당 후보 대한민국이 G7 국가에 등극한 문명국가인데 이 문명국가 여당 후보가 이런 짓을 하는 게 해외 토픽이 안 나갈까? CNN 방송을 통해 이게 무슨 꼴이냐 이게. 자, 그런데 문제는 정권을 탈환해야 된다. 정권을 교체해야 된다는 여론이 정권을 유지해야 된다는 여론보다도 15 내지 20% 높아요. 높고 정권을 유지해야 된다는 여론은 지금 현재 이재명의 지지율하고 거의 비슷해요. 35%. 이게 아주 고착되어 있어요. 그럼 약 15 내지 20% 차이가 있는데 이른바 야권 후보 A, B, 윤석열, 안철수가 이재명을 현재 20% 이상 압도한다고 한다면 우리가 단일화 추진위원회를 만들 필요도 없고 구경만 하고 있어도 되는데 압도하는 것이 아니라 이 이재명하고 앞서거니 뒤서거니 간발의 차이로 조금 앞서면 뭐 국민의힘 당에서는 만세 부르는 소리 안 하고 그 선상에서도 이걸 머물고 있다. 안철수는 안철수대로 그냥 기가 나가지고 흔들어 다니면서 내가 가장 깨끗한 후보다 뭐 먹거리를 만들 수 있는 대통령이다 이래. 참 나의 표현 이렇게 해서 죄송합니다만은 나는 안철수 직접 대면에도 그렇게 얘기하려고 그럽니다. 그래 촐랑거리고 다니는데 이게 뭐 5% 10% 넘어가니까 기가 차고 기에 차 있다 이게. 그러면 이 둘을 합해야 확실히 이재명을 누를 수 있다. 이 지경까지 왔다. 저는 이 자리를 빌어서 국민의힘당 국회의원과 당직자 그리고 윤석열 후보에게 내가 말하고자 합니다.
이게 뭐냐 이게 너희들. 이게 이재명이라고 하는 이 똥걸레 같은 후보를 갖다가 그래 20% 이상 윤석열이가 제압을 못하도록 국회의원들하고 보좌진들하고 그래 윤석열 본인 뭐 하는 것들이냐 너희들 말이야. 왜 국민들을 피곤하게 종북주사파 정권 종식시켜야 된다는 민심의 명령, 하나님의 명령이 있다고 한다면 거기에 부응해갖고 무슨 수를 하든지 간에 너희들이 똘똘 뭉쳐가지고 피눈물을 쏟으면서 윤석열을 중심으로 똘똘 뭉쳐가지고 이재명을 타도하겠다 하는 이런 열기를 보여서 국민들이 옳거니 쟤들 하는 게 됐다 해가 관변 여론조사 기간이라 하더라도 적어도 15 내지 20% 차이가 이 시점에 나야 할 거 아니냐 이 바보들아. 이 바보들아. 내가 나이가 들었기 때문에 다 자식 같은 나이야. 그래서 내가 이렇게 말하는데 서운하게는 듣지 마요. 생각을 해봐. 너희들 바보 아니냐 이 말이야. 사람이 그 안에 그렇게 없어? 그래 이왕 윤석열을 세워놨다 한다면 똘똘 뭉쳐야지. 이게 국민에 대한 예의야 너희들이. 다음에 안철수는 내가 만나면 그대로 얘기할 겁니다. 넌 뭐냐 이거 도대체. 자, 박원순 당선시켜 좌파 서울시정을 아주 그 외골수로 보내. 그리고 2012년 선거에는 문재인하고 단일화해. 그 뒤에는 합당해 문재인하고. 그리고 2017년 선거에는 분열해서 나와갖고 문재인을 당선시켜. 너는 역사적 지금 단일화를 바라는 이 민심의 주류에 비춰보면 너는 3번을 배반을 한 놈. 그 이번에도 국민의힘당의 여러 사람들이 나를 얕잡아보고 그러니까 내가 단일화에 응할 수 없다. 그런 걸 방패막이로 해갖고 끝까지 말썽을 부릴 거야. 역사와 국민 앞에 굴복해야 돼. 안철수는 그렇게 해서 두 사람이 만나가지고 단일화 우선 협의를 해보라고. 안 되면 우리 추진위에서 안을 내놓을 것이. 자, 제 말을 이제 결론을 내리겠습니다. 이게 모든 것은 어쩔 수 없이 피곤하고 그냥 하얀 피곤하고 이게 생각만 해도 기분 나쁘고 후보 단일화를 왜 우리가 이렇게 고민을 해야 되는가 생각해 보면 말이야 짜증나고 이런 어떻게 하겠습니까? 헌법상 제1기관인 국민들 그 속에서 우리가 단일화 추진위원회를 만들었으니까 모든 걸 참고 양쪽이 승복할 수 있는 안을 내며 그래야 반드시 후보 단일화가 되도록 결국 하늘에 빌어야 될 것 같아요. 그렇지 않은 기도하고 이게 불교 신자들은 사찰에 가서 연불 드리는 심정으로 그리고 종교를 안 가진 사람들도 하늘의 힘은 믿어야 될 거 아니에요. 민심이 천심이라 했어. 천심이 곧 민심. 우리 모두 이런 마음으로 한 마음이 돼가지고 반드시 단일화를 이루어내가지고 더 이상 종북주사파 친김정은 정권을 끝내야 돼. 3월 9일까지 우리가 모든 힘을 다해야 할 것입니다. 끝까지 시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